네, 드디어 유형편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유형편 영상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유는 이 영상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이번 영상은 그동안 제가 진행해왔던 러츠 시리즈의 연장인데 플립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앞에 다뤘던 이런 선수들처럼 그냥 러츠 하나 다루고 넘어갈 거면 5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다루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해서 제가 점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플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형의 점프를 관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러츠라는 점프를 어떤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뛰어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죠. 제가 이미 제시했지만 1, 2, 3을 다 써서 뛸 것인가, 2번, 3번으로 뛸 것인가인데, 이 경우는 그 선수가 어느 점프까지 도달하려고 목표로 삼았는가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 선수의 신체 능력과 관련이 있겠죠. 만약에 트리플 러츠까지만 뛴다 라고 한다면 1, 2, 3을 뛰던 2, 3을 뛰던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점프의 형태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전략이 나뉘어집니다. 일단 1, 2, 3을 다 쓴다라는 거는 큰 점프와 작은 점프가 모두 가능하고요. 2, 3번만 쓴다라고 한다면 점프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은 쪽이 적합하거든요. 그러면 1, 2, 3을 다 써서 스케일 있는 러츠를 뛰면서 가산점 전략을 노린다던가, 아니면 2, 3번만 써서 작은 러츠를 뛰되, 이런 점프들이 보통 점프 준비 시간이 짧아질 수 있거든요. 1, 2, 3을 쓰는 것보단. 그럼 트랜지션과의 연계성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점프를 짜면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2, 3번 구간에서 낮고 빠른 토픽을 하면 트리플 러츠 자체가 힘든 케이스가 있잖아요.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그 선수의 신체 능력이 1, 2, 3을 써서 뛸 수 있는데 2, 3 구간에 작은 형태의 점프로는 3회전을 못 채우는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앞에 다뤘던 한국 여싱 시리즈에서 최다빈이죠. 최다빈의 경우는 2, 3 구간에서 하이킥이었어요. 2, 3 구간만 쓴다면 낮은 토픽이 어울리는데 왜 토픽 높이가 올라갔느냐? 최다빈의 신체 능력은 오늘 다룰 유형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낮고 빠른 토픽으로는 3회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최다빈은. 그러니까 토픽 높이는 올라갔는데 사용하는 방식은 2, 3번 구간에서의 타이밍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모순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광민정 같은 경우는 2, 3번 구간에서 토픽 높이가 높지만 문제가 없었죠. 왜? 보완했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걸 토픽이 올라갔지만 무릎이 굽혀져 있었고 어느 정도 내려 찍는 속도가 빨랐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최대한 많이 버텨주면서 앞뒤 간격을 만드니까 날이 완만하게 나갔죠. 그런데 최다빈 같은 경우는 무릎이 굽혀져 있지 않고 펴져서 내려오면서 굽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픽 시간까지 오래 걸렸고 무릎이 빨리 펴지면서 날과 토픽 간의 앞뒤 간격이 좁아졌죠. 그러면서 날이 빨리 나갔어요. 그걸 억지로 아웃엣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 쥐어짜는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다빈의 러츠에 비판적인 발언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다빈의 러츠는 어린 선수들에게 전수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주와 입마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삼류무공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자, 그 다음에 피지컬이 좀 된다고 치자고요. 트리플 악셀을 이상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트리플 악셀부터 쿼드 토 쿼드 살코까지가 가능한 선수와 쿼드 러츠까지 노려볼 만한 선수로 나뉠 수 있는데, 쿼드 러츠까지를 가던 트리플 악셀만 뛰던 이런 경우는 더블 악셀부터 트리플 러츠까지 점프 높이를 다 낮춰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트리플 룹, 플립, 러츠에 최소 필요 채공 시간에서 100분의 5초를 더한 경우가 트리플 악셀의 필요한 채공 시간이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츠, 플립, 룹의 점프 높이를 낮추는 쪽으로 변화를 가져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트리플 악셀 쿼드 토 쿼드 살코까지만 한다면 2, 3 구간에서 작은 러츠를 띄워도 상관없죠. 그런데 쿼드 러츠까지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2, 3을 써서 작은 러츠를 띄고 1, 2, 3을 써서 큰 러츠를 띄면서 쿼드를 해야 돼요.
제가 러츠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던 거에서는 1, 2, 3을 다 쓰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제가 왜 1, 2, 3을 다 쓰는 것을 기본이라고 얘기했느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대응이 되기 때문이에요. 2, 3만 쓴다는 거는 첫째, 신체 능력이 돼야 돼요. 2, 3만으로도 3회전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낮고 빠른 토픽으로. 그러면서도 쿼드러츠까지 노려보기에는 힘든 선수들, 그런 선수들에게 딱 한정된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룰 유형은 어떤 선수입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트리플 악셀까지 랜딩했던 선수예요. 그러면 트리플 러츠까지의 점프 높이는 낮아야 되겠죠. 그런데 쿼드러츠는 택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 유형의 러츠가 어떠했습니까? 2, 3번 구간에서 낮고 빠른 토픽의 러츠였죠. 제가 만들었던 러츠 시리즈를 다 보신 분이라면 굳이 제가 지금 오늘 다루지 않아도 유형의 트리플 러츠가 2, 3번 구간에서 작은 형태의 러츠였다라는 거 알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유형이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형태로 정착되어 갔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 될 게 플립을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플립 시리즈를 언제 좀 시간 여유가 많을 때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만 할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플립이란 점프는 러츠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사한 형태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점프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울 속의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울 속의 나는 좌우 반대예요. 그러나 크기나 형태, 생김새는 같죠.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하얀 안개 스타일대로 3턴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3턴을. 자, 이게 러츠예요. 자, 이게 러츠에서 1, 2, 3을 쓰는 거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거울 속의 나라고 하면 좌우 반전을 시켜야 되죠. 뭔가 이게 3턴이 아니잖아요. 왜죠? 러츠에서는 후진인데 플립은 전진 구간이죠, 앞에. 그러면 요 전진 구간은 또 반대잖아요. 반대의 반대는 뭡니까? 원상복귀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는 3턴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가 왜 이렇게 된다고? 반대의 반대라서 원상복귀. 여기가 그대로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똑같이 후진이니까 반대로 꺼서 이게 아니라 요 방향으로.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보자면 각 구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1번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오른쪽 다리는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여기도 여기 구간에서 다리가 올라가야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가 좀 애매한 게 요 구간이거든요? 이 턴을 하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러츠는 뭘 했습니까? 토픽 준비가 끝난다고 했죠. 토픽 준비가. 요 3번 구간에서 토를 내려 찍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턴을 할 때 토픽 준비가 굉장히 잘 원활하게 리듬을 타고 빠르게 진행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을 다 쓰면서 러츠를 뛰는데 이 러츠를 뛸 때 큰 점프와 작은 점프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투루소바의 경우는 어땠어요? 이 라인이 간결했다가 아니면 커졌다가죠. 자, 간결한 건 뭐예요? 몸에 오른쪽 깊숙이까지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쿼드러츠면 동작이 커지죠. 토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아웃엣지 유지 시간을 키워야 되니까 더 안쪽으로 넣었다가 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플립에서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느냐? 턴 완료 후에 여기 이 지점에서 턴이 완료되고 나서 아웃엣지에서 중립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로 인이던지의 차이거든요. 작은 러츠를 뛴다. 그러면 플립도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이게 대비가 되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츠가 0.6초인데 플립은 0.5초인 점프 봤어요? 반대로 러츠가 0.5초에 뛰는데 플립은 0.6초에 뛰는 선수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러츠와 플립의 채공 시간이 따라갑니다. 왜? 다시 말하지만 사이즈는 같아야 하거든요. 러츠와 플립의 경우는 힘을 모아서 도약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의 동작이 대단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러츠가 큰 점프면 플립도 커야 되고 러츠가 작으면 플립도 작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다만 러츠와 플립의 차이, 아웃엣지로 뛰는 점프와 인엣지로 뛰어야 되는 점프에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뭐냐? 우리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아웃엣지는 우리 몸의 중심선에 와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아웃엣지잖아요.
그럼 이 아웃 엣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중심선에 있으니까 균형을 잡기가 쉽죠. 그래서 아웃 엣지는 길게 뺄 수가 있어요.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아웃 엣지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플립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이 나가 있어야 돼요. 바깥으로. 중심에서 나가 있는데 균형을 못 잡죠. 그래서 나가서 인엣지가 된 경우는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인엣지는 아웃 엣지보다 유지가 힘들어요. 그것도 토픽 동작 과정에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립은 러츠에 비해서 힘을 모아서 뛰기가 불편해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러츠와 플립은 사이즈가 같게 따라가는 성향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러츠 쪽의 채공 시간이 약간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의 점프는 2, 3번 구간에서 낮고 빠른 토픽의 러츠죠. 그죠? 그러면 플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형의 플립은 턴 완료 후에 바로 인엣지고 토픽이 빨리 찍어야겠죠. 그럼 반대로 러츠를 크게 뛰었던 김연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플립의 경우도 크겠죠? 김연아의 플립이 작은 점프라고 생각하시는 정신병자는 없죠. 김연아의 플립은 턴 완료 후에 아웃에 찌고 아웃에서 중립인으로 넘어가서 토픽을 합니다. 이 외에도 플립을 작게 뛰는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턴 완료 후에 바로 인엣지가 되고 이 인엣지가 변질되기 전에 토픽을 찍어요. 즉 2, 3번 구간에서 낮고 빠른 형태의 러츠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시작부터 아웃 엣지인데 아웃 엣지가 중립으로 가기 전에 빨리 토픽을 한다의 개념이잖아. 이해되셨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봐야지 오늘 유형의 점프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앞에 했던 이 여자 싱글의 러츠의 원칙에 관련된 거, 러시아, 일본, 한국 여싱의 러츠에 대해서 모두 영상을 보고 오세요. 안 그러면 이해하기 힘들어. 2번, 3번 설명하기 힘들단 말이야. 플립 얘기에서 제가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보세요. 러츠의 경우 인, 중립, 아웃이죠. 그럼 3턴의 플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이제 아웃이죠. 아웃 엣지 전진으로 와서 턴을 했는데 턴을 했을 때가 바로 인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웃 중립 인으로 한 번에 원 패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형의 경우는 보면 턴을 하고 여기서 엣지가 막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인 중립 인 뭐 아웃 중립 인 뭐 아웃 중립 아웃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유형 플립에 좀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엣지라는 건요 와르가리를 치면 안 돼요. 인, 중립, 아웃. 그럼 플립은요 아웃인데 턴을 하고도 아웃이어서 아웃 중립인이 되거나 아니면 턴을 하는 과정에 중립인으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원 패턴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유형의 성장기 점프의 특징을 보면은요 첫 번째, 제가 이번에 유형을 다룬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내용을 좀 댓글로 남기셨는데 유형이 유례적으로 점프 진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최영경 코치였나?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유형이 코드살코 연습할 때 당시 코치가 최영경이었다라는 것이 기억에 강하게 이제 좀 남아있다 보니까 최영경 코치였겠지 생각했는데 3, 4, 5학년 때 한성미 코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성미 코치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진도 늦게 뺀다고 알려져 있잖아. 근데 이 당시 유형을 맡아서 지도할 때는 유형의 점프 진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4학년 때 트리플 러츠 플립을 이미 다 뛰려고 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오늘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심지어는 하나의 프리에서 앞에 뛰었던 러츠와 뒤에 뛰었던 러츠가 다릅니다. 거의 1분 이내 차이인데 점프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와요. 러츠와 플립의 부조화라고 했는데 러츠는 작은 형태의 러츠로 수렴되어 가는데 플립이 작은 형태의 플립으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과정이 자꾸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트리플 악셀을 뛰었던 유형, 그 다음에 낮고 빠른 토픽의 트리플 러츠, 이건 뭡니까? 낮은 높이의 3회전이고 이것은 고난이도의 수월한 이점을 가지죠. 그 다음에 점프 준비 시간이 짧아요. 제가 최근에 한국 여싱들 관련해가지고 몇몇 선수들 좀 지적했잖아요. 점프 준비 시간이 너무 길다고. 허지유라던가. 그다음 또 누가 있었어?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뭐 있었는데. 그 다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형은 어떻게 커버하냐면 신체 능력으로 커버해요. 제가 이번에 관찰하면서도 느꼈던 건 유형이 확실히 신체 능력적으로 뛰어났던 스케이터다라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신지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츠 플립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온전한 형태의 점프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는데 신지아의 그 압도적인 신체 능력으로 떼어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유형의 경우는 신지아만큼은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살펴볼 관찰하는 영상에서는 트리플 악셀까지 진도가 안 가거든요. 네, 일단 그런 걸 두고 그 다음에 공중 자세가 좀 아쉬워요. 이게 뭐냐면 고난이도까지 뛰었던 선수라고 하기에는 물론 고난이도 점프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1회전에서부터 2회전 구간의 속도보다 1.5에서 2.5회전 구간으로 갈 때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중 자세가 1.5회전 때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형의 경우는 이 두 구간이 거의 같아요. 쿼드살코를 관찰하더라도 물론 오늘은 쿼드살코를 관찰하지 않을 거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습 때 좀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쿼드살코를 뛰는데 연습 때는 그 공중 자세마저도 제대로 안 만들어요. 실전에서 쿼드살코를 시도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공중 자세를 만들려고 애쓰는 게 보이거든요. 연습 때 공식 연습이라든지 뭐 이럴 때 워밍업 시간 때 점프를 정성 들여서 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점프를 관찰하면 뭐 그런 부분까지 오늘 얘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리고 플립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유형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겠지만 다른 몇몇 선수들의 플립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김연아입니다. 밴쿠버 올림픽 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선 끄어오는 거 보이죠? 하나의 곡선에서 딱 턴이 완료됐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네. 이 과정을 좀 보시면 턴이 완료됐을 때는 살짝 얕은 아웃엣지거든요. 거기서 중립을 거쳐서 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연아의 플립은 큰 플립이죠. 그죠? 그러면 턴이 완료되고 나서 몇 프레임 정도가 걸릴까요? 토픽까지. 일단 여기서 김연아의 플립을 보면 턴을 하는 과정과 이 오른쪽 다리의 모습을 보세요. 오른쪽 다리가 순간 멈춤 동작이 없이 자연스럽게 오죠. 자, 다시. 자, 여기 이제 1번 구간에 해당하겠죠. 러츠로 비유하면 아웃엣지로 전진 활주에서 들어오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이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올라갔죠. 그죠? 러츠처럼. 그 다음에 올라가서 턴을 하는 동안 이 구간은 이제 2번 구간에 해당하죠. 마저 돌아주고 오른쪽 다리가 그러면서 공중에서 무릎이 굽혀졌죠. 굽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돼요. 자, 먼저 턴이 완료되는 시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20에서 한 21프레임 정도죠. 이게 지금 밴쿠버 올림픽 쇼트였어요. 이번에는 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21. 쇼트와 프리 모두 한 20에서 21프레임 정도 사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드라 투르소바를 살펴볼 건데 투르소바 같은 경우는 나중에 플립이 변질되지만 2017년에는 플립이 인엣지예요. 나중에 왜 변질이 되냐면 쿼드러츠를 뛰기 시작하면서 이 플립이 사이즈의 부조화를 겪게 돼요. 플립을 트리플 플립인데도 막 커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2017년의 투르소바는 쿼드러츠를 뛰기 전이기 때문에 플립이 인엣지가 잘 됩니다. 당연히 이때에 러츠는 이렇게 1, 2, 3을 쓰지만 작은 형태의 러츠였죠. 그렇다면 이 플립도 작은 형태의 플립이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투르소바의 이 플립도 보면 턴을 하는 과정에 오른쪽 다리가 놀지 않고 계속 넘어가 주는 걸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턴이 완료됐을 때 이미 무릎은 굽혀져 있고 여기서 대각 방향으로 그대로 찍어요. 그죠? 이렇게 토픽이 되죠. 참고로 30프레임 영상이기 때문에 소요된 프레임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8프레임이에요. 그럼 60프레임 영상 기준으로 하면 16프레임이 소요되었죠. 왜죠? 작은 플립이니까. 큰 플립이었던 김연아는 20에서 21프레임. 작은 플립을 띄는 투르소바는 16프레임. 아시겠죠? 이게 지금 쇼트고, 투르소바의 프리를 봅니다. 자, 이 경우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8프레임 곱하기 2, 16프레임.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김연아나 투르소바는 쇼트던 프리던 일정했다는 거예요. 턴 완료 후 토픽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엣지가 와리가리를 치지 않았다. 왔다 갔다 안 했다는 거예요. 턴이 완료되고 나서. 그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명 더 보고 갑시다. 스테파니아 글라드킨데 이 선수도 플립 엣지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24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는 괜찮았어요, 이네치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여드릴 거 이 플립이 제가 보기에는 이네치인데 테크니컬이 어텐션을 줬어요, 이 쇼트에서. 근데 이후 프리에서는 두 번의 플립 모두 어텐션 없고요. 24년에서 25년 주니어 월드쯤까지는 아마 이 선수가 플립에서 엣지 판정이 더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선수는 여기서 인엣지인데 왜 어텐션이 나왔을까만 먼저 잠깐 얘기해 보자면, 제가 예상하는 건 그겁니다. 이 선수가 그전에는 플립이 중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컬은 이 아이 플립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어. 인엣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세밀하게 보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인식대로 어텐션을 줬던 거죠. 그런데 얘가 인엣지를 만들었네 하면서 그 이후에 어텐션이 안 나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만, 제 추측이 맞다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김채연이나 신지아도요, 대체로 중립이거든요, 플립이. 그런데 어쩌다가 인을 한번 만들어요. 인 한번 만들어야지 하면서 인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걸 테크니컬이 잘 알아봐 주느냐? 아니요. 인인데도 어텐션 나올 때가 있고 중립인데도 엣지 판정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글라드키처럼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인엣지를 하니까 심판들이 엣지 판정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김채연이나 신지아가 이제 올림픽 끝났잖아. 올림픽 4년 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인엣지를 꾸준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약간 번외 얘기였고, 이 스테파니아의 이 점프를 보더라도 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오른쪽 다리가 안 멈추잖아요. 계속 넘어가죠. 계속 넘어가서 공중에서 무릎이 살짝 굽혀진 상태에서 내려 찍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찍는데 이 선수는 몇 프레임이 소요되었느냐? 60프레임입니다, 영상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프레임이에요. 이게 쇼트고요. 자, 이건 프리고요. 프리에서도 역시나 안 멈추죠, 오른쪽 다리가.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16프레임.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연아든 투르소바든 스테파니아든 쇼트와 프리에서 턴 완료 후에 토픽까지 타이밍이 거의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영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했죠? 이 말을 제가 왜 적었을까? 유영은 일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영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펴봤던 연기를 쇼트와 프리를 별개로 나눠서 보면 총 52개예요. 그러니까 52개의 연기를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유영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솔직히 지금 굉장히 진이 빠지거든요. 다시는 이런 짓을 내가 못할 것 같아. 여기 제가 이거 지금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유영을 다루는 영상이 다 얼음풍경님, 즉 직캠너의 영상이라서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출처 밝히기 위해서 링크를 이제 표기할 때 이걸 같이 넣을 겁니다. 잘 보시면 보면은 플립 관련해서 무슨 프레임 수가 나오죠? 이게 바로 아까 김연아의 20, 21프레임과 투르소바 스테파니아의 16프레임에 해당하는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냥 보시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토픽까지 속도가 29, 35, 33, 33, 35, 30, 27, 29. 어때요? 굉장히 변화가 심하죠?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점프가 틀이 완전히 잡히기 전인 어린 시절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말하면
이수린 같은 경우 있죠. 최근 박빛나 팀에서 크고 있는 이수린의 플립을 을 보면 최근 어떤 그 이수린의 어떤 플립을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18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수린 같은 경우도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제 5학년이 됐으니까 이번 5학년 때 하는 대회들 직캠 영상들을 보고 이수린이 턴 완료 후에 토픽까지 프레임 소요가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은지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체예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를 남기면 이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플립도 보면 아웃 중립 인이라고 적었죠. 이게 사실 제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 아웃을 중립으로 볼 때도 있고 이 중립을 인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인을 중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약간씩의 변화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플립을 얘기할 때 하나의 원 패턴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중립인이면 괜찮아요. 또는 아웃 중립인이면 괜찮습니다. 차라리.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 중립인일 때도 있고요. 인 중립 아웃일 때도 있고 좀 엉망이에요. 제가 살펴봤던 이 52개의 연기를 모두 관찰은 못합니다. 관찰 못하고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찝어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찝어서 여러분들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명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시마다마오 아시죠? 시마다마오 역시 2, 3구간에 낮고 빠른 토픽의 러츠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시마다마오의 플립은 제가 측정을 안 해봤느냐? 했어요. 시마다마오의 경우는 중간에 약간 삐리했던 적도 있거든요. 원 패턴이 안 되고 턴 완료 후에 인에서 중립 갔다가 다시 인이 됐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원 패턴으로 턴 완료 후 인에서 빨리 토픽을 찍는 플립으로 어느 정도 정착을 했고 시마다마오의 턴 완료 후 토픽까지 소요 프레임도 16에서 18프레임 사이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토픽을 빠르게 하는 작은 형태의 플립을 띄는 선수들이 대체로 16에서 18프레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고 큰 플립을 띄는 김연아조차도 20에서 21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유형의 연기를 살펴볼 건데 처음 살펴볼 대회가 2013년 10월 20일 여기 보시면은 스포츠 토토 피겨 대회라고 되어 있죠.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여기서 두 번의 러츠를 띄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두 번의 러츠가 형태가 다릅니다.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러츠, 여기 얼음 풍경님 로고 보이죠? 나 로고 안 가렸다. 나중에 출처 링크 다 남길 거예요. 그리고 제 채널 자체가 수익 창출을 안 하는 채널이에요. 일단 자, 왼쪽 날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무릎이 펴지면서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자, 올라가죠. 이 오른발이 왼쪽 발목 요 뒤쪽으로 여기로 온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1, 2, 3 구간을 다 쓴다라는 거죠. 문원초 3학년 때 스포츠 토토 피겨 대회에서 앞에 첫 번째 러츠는 1번 구간을 쓰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올라갔고 자, 2번 구간 들어갑니다. 무릎 이 정도 굽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지금 무릎이 안 굽혀졌죠? 내려오면서 굽혀지는 거 보이죠? 전환점 내려올 때 딱 이 정도. 앞뒤 간격이 굉장히 넓죠? 이게 더블 러츠인데도 불구하고 즉 이때의 러츠는 어느 정도는 정석적이고 교과서적인 러츠에 가깝다. 다만 아쉬운 건 뭐다? 무릎이 안 굽혀졌다. 여기서 전환점이 왔을 때 무릎이 굽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딱 내려 찍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러츠는 1, 2, 3을 다 썼다. 앞뒤 간격도 있다. 날과 토픽 간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러츠를 가면 달라집니다. 잘 보시면 자, 1번 구간인 것 같잖아요. 그죠? 1번 구간에서 이 무릎이 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발이 어디로 가느냐? 네. 왼발 뒤로 가죠. 왼발목 뒤로. 이러면 1번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죠? 1번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가 2, 3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그러나 이게 1번 구간에서 이 정도, 2번 구간에서도 이 정도. 근데 이게 왜 여전히 문제가 크게 안 드러나냐면 더블이잖아요. 더블이니까 토를 높게 들어서 강하게 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이 무릎과 날간의 경사도를 본다면 몸의 오른쪽 끝까지 안 넣었어요. 제가 앞에 만들었던 러츠 시리즈 다 봐야지 지금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안 보고 보면 이해 못해요. 요걸 본다면 오른쪽 끝까지 안 넣었을 거다 알 수 있죠. 그런데 토픽이 워낙에 낮잖아요. 떠버리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러나 뭐가 됐든 불과 하나의 연기에서 앞에 러츠는 1, 2, 3을 썼고 뒤에 러츠는 1번을 쓰는 듯 하다가 2, 3번만 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한 달 뒤는 아니고 한 20일 정도 뒤인가요? 11월 9일이거든요, 이게. 네, 11월 9일 날 있었던 꿈나무 대회 쇼트를 볼 건데 첫 번째 러츠를 좀 봅시다. 아예 대놓고 이제 2, 3이죠. 1번 안 가요, 이제. 앞부분도 조금 보더라도 네. 1번을 쓸 듯 하다가 여기 붙잖아요. 이렇게 붙어서 안 올라가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그럼 그냥 2, 3번 구간에서 들어가는 러츠입니다. 이미 요렇죠. 봤을 적에 요 정도 끝까지는 안 넣었어요. 그런데 토픽이 살짝 올라갔죠. 이제 토픽 높이가 좀 있습니다. 토픽이 왜 올라갔을까? 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왜 토픽이 올라갔죠? 이거 지금 떠버리거든요. 그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이거 앞에 거를 보시면 요 정도잖아요. 근데 조금 올라갔단 말이야. 이게 토픽이 꽤나. 왜 올라갔죠? 여기서 우리는 추측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쯤 3회전을 연습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트리플을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 혹시 있었다면 이게 올라갔을 수도 있다. 토픽이. 왜? 3학년이니까 3학년이 트리플을 연습한다면 토픽 높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힘을 더 끌어내 써야 되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올라갔고 여전히 아웃엣지가 되는 것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요 대회를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한 20일 전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아웃엣지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앞뒤 간격이 좀 좁아지긴 했죠. 이때보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때는 앞뒤 간격이 좀 너무 많죠. 좀. 왜 그러냐면 착지했을 때 무릎이 거의 펴져 있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근데 이때에 비해서는 살짝 좁아졌다. 앞뒤가. 그리고 또 이게 정상적인 것도 아닌 게 지금 이 상황이면 이 날의 방향이 요 토픽 간의 지점이 1단이면 한 살짝 나가는 형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토픽이 돼버렸어요. 그런 지금 3학년한테 제가 너무 어렵게 따지고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던지 간에 좀 정상적인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환점에 들어가기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2번에서 여기가 전환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전환점은 지나서 토픽이 돼야 되는데 전환점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서 토픽이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아직은 토픽이 너무 빨라. 좀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바로 다음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신 건 11월 9일이었고요. 11월 10일 날 꿈나무 대회 프리를 보실 건데 완전히 바뀝니다. 점프가. 자, 여기서 조금 살펴보고 가실 거.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지금 살코거든요. 지금 살코를 들어가는데 약간 플립을 뛰는 것처럼 들어가죠. 하이킥에. 그러다가 살코를 뛰어요.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하고 가고 싶은 게 유형의 살코가 도입부 동작이 플립과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형의 경우는 살코와 플립이 어떤 뭐랄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점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게 유형이 쿼드 살코를 연습하는 과정에 플립의 이 뭐라고 할까 낮고 빠른 토픽의 작은 형태의 플립을 뛰는데 쿼드 살코 연습이 악영향을 줬다고 저는 추측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살코를 뛰는 이 과정의 모습이 플립과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코나 플립을 뭔가 수정을 하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프리에서 유형의 첫 번째 러츠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자 역시나 2, 3번이죠. 2, 3번에서 들어가는데 조금 더 넣었죠. 그죠?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다리를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보면 갑자기 내려오면서 굉장히 굽혀지죠, 지금. 그죠? 다리가 굉장히 굽혀져서 내려오죠. 그리고 날도 이제 좀 나가는 방향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은 어정쩡한 자세가 됐어요. 어때요? 앞뒤 간격도 짧아졌죠. 여전히 아웃엣지긴 하지만 쇼트하고 프리가 이렇게 달라요. 자, 이거 지금 같은 대회거든요. 이게 11월 9일이고 이게 11월 10일이에요. 하루 차이야. 다른 선수의 점프가 된 겁니다. 11월 9일 무릎 거의 펴져 있어요. 토픽 했을 때. 11월 10일 굽혀져 있죠. 그죠? 앞뒤 간격 없어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러츠는 또 어떻느냐? 두 번째 러츠를 보면 또 무릎이 펴져 있고 앞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보면 또 앞에 러츠는 이 경사도만 보더라도 몸의 오른쪽 라인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러츠는 경사도만 봐도 오른쪽 근처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날이 거의 중립 근처죠. 또 이게 정말 달라요, 유형이. 근데 이제 제가 뭐 3학년짜리 점프를 이렇게까지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형에게서만 보이는 특징이 아니라 뭐 다른 스케이터들도 이랬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유형의 경우 지금 3학년 때 쇼트 프리가 다르고 프리 안에서도 앞에 점프와 뒤에 점프의 두 개의 러츠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음으로 살펴볼 대회가 뭐냐면 좀 전에까지 봤던 게 2013년 11월의 대회였는데 바로 2014년 7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교보생명협 피겨 꿈나무 대회인데 플러츠에 플립이 35프레임, 거기에 아사다마오 느낌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사실은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 사이에 많은 대회가 있거든요. 많은 연기들이 있고 그 과정에 변질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다루지는 못해요. 대충 제가 적어놓은 것만 좀 살펴보자면 여기서 보면 좌우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돼 있죠. 러츠에서 악영항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러츠 정면샷 하이킥으로 변화, 날이 빨리 빠져나감 적어놨죠. 여기서 하이킥, 러츠가 하이킥이 됐다?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트리플 러츠 트리플 플립인 게 나오죠. 이 말은 뭐예요? 이 과정에 트리플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꿈나무 대회 2014년 7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러츠를 뛰는데 하이킥이죠. 이제 이게 아사다마오인지 건민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 하이킥이 됐어요? 왜 하이킥이죠? 2, 3 구간에서 낮은 토픽으로 트리플이 힘드니까 하이토픽이 된 거죠. 하이킥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야 될까요? 무릎에서부터 날까지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타이밍적으로. 그 다음에 하이킥이 됐던 이 오른쪽 다리가 무릎이 굽혀져서 내려 찍는데 가속을 붙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유형의 트리플 러츠를 보자면 날의 움직임을 보세요. 빨리 빠져나가 버리죠. 이렇게 나가버리고, 네, 앞뒤 간격도 없고 무릎도 굽혀져서 토픽됐고, 이래서 아사다마오 같다고 한 겁니다. 요 시기. 그러면 멀쩡하게 아웃엣지 뛰던 러츠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간단해요. 3회전 준비하면서 2, 3 구간에서 낮고 빠른 토픽으로 트리플이 안 되니까 토픽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동작은 없고, 그러니까 아사다마오처럼 된 거예요. 즉 뭐죠? 신체 능력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트리플로 빨리 넘어갔죠. 만약에 1, 2, 3 구간을 다 쓰는 형태의 러츠였다면 이 상황에서도 아웃엣지가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더블과 트리플을 1, 2, 3을 크게 그리느냐 작게 그리느냐로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2, 3 구간으로만 점프를 뛰려고 하니까 하이토픽이 될 수밖에 없죠. 전형적인 역학적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지나가면 2, 3 구간의 낮은 토픽으로 트리플이 되는 그 신체 능력이 만들어질 때쯤 되면 또 아무 문제 없이 뛰어요. 요런 걸 살펴보고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립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의 이 플립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트리플이거든요. 자, 트리플인데 랜딩은 됐지만 쭉 봤을 때, 자, 여기서 잘 보시면 턴이 완료되고 나서 올라가죠. 이게 바로 제가 김연아, 투르소바, 스테파니아의 플립과 비교를 하려고 앞에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쭉 보시면은 여기서 턴을 하는데 다리가 빨리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턴이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리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세를 만들죠.
턴을 하면서도 준비를 만드는 것이 동시에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면 당연히 토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냥 아사다마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사다마오의 플립이 왜 문제냐. 러츠를 2, 3 구간에서 뛰었는데 하이킥이었죠, 아사다마오가. 그래서 플러츠가 됐어요. 요때 같은 형태로 아사다마오가 플러츠가 됐잖아요. 역학적 모순으로. 그런데 플립의 경우 아사다마오는 반대로 플립은 턴하고 아웃 엣지로 시작하니까 아웃 중립 인을 거쳐서 하이킥인 게 버텨졌어요. 자, 그러면 아사다마오가 2008년 9년에 러츠를 교정한다면 1, 2, 3을 다 쓰는 큰 형태에 어울리는 방식의 러츠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전히 2, 3 구간만으로 러츠를 교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굳이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사다마오가 2008년 9때 러츠를 교정하려면 플립을 같이 교정하든지 아니면 러츠가 1, 2, 3을 쓰는 형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수 말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러츠 플립이 일단 러츠는 2, 3 구간의 낮은 토픽으로 가고 플립도 낮은 토픽으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점프의 사이즈를 두 개 다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교정한 거예요. 아사다마오의 경우. 그걸 생각하면서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사다마오의 그 플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턴을 한 다음에 플러츠를 띄었더니 사람들이 플립이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쨌든 자, 유형의 플립의 경우 여기서 한번 측정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30프레임이에요, 지금. 무릎 굽혀진 거 보이죠? 무릎 이렇게. 토픽이 빠를 수가 없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35프레임 정도 소요됐네요. 35프레임. 이래서 제가 유형의 플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플립을 뛰는 김연아조차도 한 21프레임이면 되는데 35프레임.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유형의 플립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건 언제냐? 네, 20프레임 초반 이하로 떨어질 때예요.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인엣지잖아요, 그죠? 플립을 인엣지로 띄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 이런 플립을 뛴다면 러츠가 올바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형이. 그래서 제가 2008년 9년에도 블로그에서 아사다마오가 러츠 교정을 하려면 플립도 같이 교쳐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유형의 이 플립은 절대 좋은 플립이 아니에요. 이러한 식으로 플립을 뛰는 이상 러츠도 플러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후반부 두 번째 러츠를 보면 역시나 이 사이드만 보더라도 나를 오른쪽 깊이 안 넣었어요. 하이토픽에 무릎도 안 굽혀져서 내려오는데 안 들어가죠, 안쪽으로. 그러고서 내려오면서 굽혀지죠, 이렇게. 그래서 날은 나가고 토픽이 늦으니까 앞뒤 간격 좁아지고 그럼 날은 빨리 나가야지, 이렇게. 예, 이런 식의 그냥 아사다마오식 플립이잖아. 아사다마오보다 더 나빠, 이거. 토픽이 높을 거면 아웃 중립인으로 오던지 아웃으로 제대로 많이 넣지도 못했어요. 그만큼이나 이게 유형의 점프가 모순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신체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데 트리플을 빨리 가면서 생겨난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자, 닦아놓고 제가 빨간 선 그은 것으로 이 시기에 유형이 트리플을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다시 좀 전에 봤던 게 24년 7월이었고 이번에는 12월에 열렸던 회장배 랭킹 대회입니다. 2014년 12월 7일에 있었던 랭킹전 프리스케이트인데 여기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쭉 가요. 역시나 2, 3번 구간에서 하이토픽 가죠. 근데 이번엔 좀 많이 넣었죠, 오른쪽 끝까지.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오른쪽 다리가 내려오면서 많이 굽혀지죠. 역시나 토픽 타임 밀리죠. 근데 이 왼쪽 나를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언제적 모습이냐면 아사다마오가 2008년 9년쯤에 타라소바 코치 밑에서 러츠 교정하겠답시고 뛰던 어정쩡한 수준의 그 러츠예요. 즉 뭐냐면 랭킹전이잖아요. 이때 유형은 자기의 플러츠를 교정하려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플러츠를 교정할 때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은 신지아도 이런 모습이 예전에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교정 중인 플러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러츠인데 이건 좀 옆장면이죠. 딱히 다를 게 없습니다. 하이킥에 날 빨리 빠져나가고 무릎 굽혀져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아웃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용 쓰는 자세죠. 그런데도 3회전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립을 볼 건데, 플립을 보시면 턴을 하고서 다리가 이만큼이나 남아요. 오른쪽 다리가 넘어가질 않죠. 자, 다시 쭉 넘기는데 여기서 멈췄다가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엣지가, 자, 턴 완료, 거의 중립인 것 같은데, 중립에서 한번 왔다가 7시 방향으로 나를 빼면서 인을 만들어서 도픽. 이런 모습이 시마다마오가 좀 보였을 때도 있었어요. 시마다마오도 항상 완벽하게 인엣지였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마다마오가 최근까지 정리된 플립을 보면 원 패턴에 바로 빠르게 넘어가는 플립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모습. 이지랄병을 하면 러츠가 교정이 안 돼요, 유형이. 자, 이번에는 2015년 1월 종합손수권 때의 한번 모습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플러츠인 상태에서의 러츠 뒷장면을 좀 보는 겁니다. 자, 몸의 오른쪽 라인까지 넣었어요. 하이킥, 무릎이 살짝 굽혀졌는데 너무 높죠. 그리고 날이 빨리 빠져나가요, 이렇게. 네, 뭐 어떻게 안 되죠, 이러면. 지금 러츠가 이런 상황이고, 플립의 경우를 좀 보고 가면, 잘 보시면 턴만 갑자기 빠르게 되고 오른쪽 다리가 같이 안 넘어가 주죠. 그리고 지금 턴 완료 후에 아웃이에요. 아웃에서 중립인으로 가면서 이게 토픽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도 너무 늦거든요. 한번 측정해보고 갈까요? 이거는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30프레임인데 큰 플립을 띄어서 아웃 중립인으로 가는 김연아도 21프레임이면 되는데 너무 늦죠. 이런 식으로 현재 플립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이 플립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이 러츠가 1, 2, 3을 써야죠. 근데 2, 3이잖아요. 안 맞죠, 서로가. 또는 이 2, 3을 띄어서 할 거면 토픽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되는, 피지컬이 되는 상태에서 낮고 빠른 토픽을 해야 되고, 또 그럴 거면 이 플립이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면 안 되죠. 나중에 넘어가면 안 되고, 아웃 중립인이 아니라 바로 턴하자마자 인에서 토픽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도 앞에 한번 언급했었죠. 러츠와 플립의 부조화라고. 지금 그런 모습을 한번 지금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2015년 2월 동계체전입니다. 쇼트. 이게 며칠이었냐면 2월 24일, 25일 날 벌어진 건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교정 성공 후 하루 만에 도루묵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 쇼트는 뭔가 교정이 됐다는 거겠죠? 봅시다. 붙였어요. 네, 그러면 2, 3번 무릎 굽혀지면서 올라가는 거, 상체도 많이 났죠. 예, 여기서 내려오면서 무릎이 굽혀지죠. 그런데 이 정도면 아까 앞에서 봤던 플러츠들에 비해서는 앞뒤 간격이 그래도 조금은 만들어졌죠. 내려오면서 이 무릎이 약간이나마 펴졌잖아요. 앞에 것들은 이 정도였는데 조금은 더 펴졌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거의 최대로 굽혀진 요 무릎이 안 펴지면서 오니까 날이 더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릎이 펴지면서 그래도 내려오면서 타이밍을 얼추 맞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뒤 간격이 있으니까 날이 지금 현재 완만하게 나가잖아요. 앞에 그러나 딥아웃 엣지에서 중립을 넘어가면서 토픽이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온전하게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플립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전히 턴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건 타이밍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이제 동계체전의 프리를 보면, 자,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네, 또 지랄병 하죠? 여기서 깊이 넣었어요. 그죠? 이 경사만 봐도 몸 오른쪽에 깊이 넣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그 다음에 이 날을 보면 또 빨리 빠져나가죠? 또 빨리 빠져나가죠? 무릎도 또 많이 굽혀져 있고. 그럼 이 모습이 아까 뭐였어요? 네, 아사다마오가 교정 중일 때, 타라소바 코치 밑에서 러츠 교정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모습이 또 나왔어요. 그죠? 쇼트에서는 좀 괜찮아졌는데 하루 만에 이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러츠는 역시나가 아니라 이건 또 약간은 나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지랄인데 지금 현재 무릎이 요렇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러츠는 또 좀 양호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굽혀졌다가 이 무릎이 펴졌잖아요. 약간이나마. 그러니까 앞뒤 간격이 약간 더 만들어지고 거의 뭐 중립 근처인데 그래도 앞에 러츠보단 또 낫죠. 자, 42초, 이 영상 기준 42초에 있었던 러츠와 1분 18초에 있었던 러츠 한 30초 정도 차이 나나? 첫 번째 점프와 두 번째 점프가 다 러츠인데 이렇게나 다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점프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에 살펴볼 때가 뭐냐면 2015년 7월에 있었던 피겨 승급 심사인데 요때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보세요. 러츠가 중립 근처인데 토핑 높이가 약간 낮아졌다고 돼 있죠. 토핑 높이가 왜 낮아질 수 있죠? 자, 앞에 봤던 동계체전이 2월이었잖아요. 2월에서부터 7월이면 거의 5개월이 지났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나이대에 5달이면 못 알아볼 만큼 클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즉 신체 성장이 활발할 때잖아요. 이게 무슨 뭐 승급 신사라서 더블을 뛴 것도 아니고 보시면은 자, 러츠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1번을 쓸 듯 하다가도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 이건 1번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자 낮아졌죠. 그 앞에 유형이 트리플을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토핑 높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그죠? 토핑 높이가 낮아진 게 눈에 느껴지죠. 그 다음에 날도 이제 그런데 좀 확 나가니까 역시나 중립 근처예요. 5개월이 지나니까 토핑 높이가 약간 낮아졌다. 그런데 3회전이 된다. 이건 뭡니까? 토핑 높이를 약간 낮춰도 될 정도의 신체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플립을 보시면 토핑 높이가 역시나 낮아져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신체가 성장하고 능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토핑 높이가 다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올라갔던 토핑 높이가 안 내려온 선수들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는 다시 내려도 신체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토핑 높이를 낮춰서는 도저히 3회전이 안 되는 선수들도 있었을 거고 어찌됐든지 간에 토핑 높이가 높으면 안 되는 점프 방식을 가지고 토핑 높이를 높게 가져가면서 엣지에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유형의 경우는 신체 능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트리플을 들어가면서 토픽 높이가 올라갔을 때 턴 완료 후 토픽까지 플립에서 이 프레임 수가 거의 뭐 30프레임 전후에서 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제가 방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토픽 높이가 약간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 프레임 수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다시 약간 올라갔지만 여전히 다시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대회는 바로 2015년 11월 7일과 8일에 있었던 피겨 꿈나무 대회예요. 어때요? 딱 봐도 이제 토픽 높이가 낮아지는 게 보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1번 구간 쓴 거 아니에요. 2, 3번에서 가는 겁니다. 자세도 확 낮춰가지고 뭔가 그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억지스러운 자세가 아니죠.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죠? 나 여전히 날은 좀 얕은 아웃이에요. 얕은 아웃. 그리고 지금 경사도만 보더라도 몸의 오른쪽 끝까지 안 들어가요. 이제 왜냐? 토픽 높이가 약간이나마 낮아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에 좀 많이 다가오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만. 일단 플립의 경우도 네, 이제 토픽 높이가 낮아졌죠. 확실히.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보면서 가면 돼요. 이건 풀이고요. 자, 역시나 딱 봐도 이 경사도가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몸의 오른쪽 끝까지는 안 넣었어요. 그죠? 왜? 토픽이 빨리 내려올 거니까.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조금은 더 들어갔어야 했는데 싶긴 해요. 그래서 실제 내려오는 걸 딱 보면 날이 몸의 왼쪽 편으로 살짝 나가죠. 그러나 무릎도 나가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웃 엣지는 됐다. 아웃 엣지는. 그러나 완벽한 밸런스는 아니다. 이 정도면. 요런 모습 딱 누구한테 봤습니까? 자기 토바. 플립. 네, 이제 낮아졌죠. 그러니까 과거에 30프레임씩 넘게 소요되던 때를 보면
이렇게 턴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찍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여기서 회전 운동만 마저 해주고 찍죠. 근데 여기서도 좀 보면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이미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르소바나 스테파니아나 시마다마우에 비해서 여전히 토픽이 늦어요. 나아지긴 했지만 자, 후반부 로츠 여기서 붙이는 동작을 하게 되면 1번 동작이 아닙니다. 1, 2, 3을 쓰는 게 아니에요. 2, 3번입니다. 2, 3번 구간에서 완만하게 딱 그러나 역시 확실하게 몸의 중심선에서 논다 싶은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은 살짝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대회가 2016년 종합선수권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때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해요. 뭐 랭킹전 때 24프레임, 24프레임이었는데 쇼트에서 25, 프리에서 28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갈라에서 21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충 느낌 오셨죠? 지금까지 중에 가장 빠르게 토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플립은 뭔가 좀 괜찮았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쇼트 프리는 보지 않고 이 갈라를 바로 볼 겁니다. 자, 갈라에서의 러츠. 날이 굉장히 완만하게 나갔고 앞뒤 간격 충분하죠? 가볍게 뛰는 형태니까 이 간격이 너무 커도 이상하거든요. 상체 전체적으로 가볍게 뛰는 낮고 빠른 토픽에 그런 트리플러츠에 딱 맞는 전체적인 자세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도약 방향도 7시고요. 참고로 유형의 경우는 이 도약 방향이 러츠가 7시였다 5시였다가 정말 지 맘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관성이 없다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플립인데 플립을 잘 보세요. 자, 쭉 넘어가는데 이제 이 여기서 멈춘 동작이 좀 덜하죠. 그러나 턴을 완료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앞에까지는 여기 와서 힘을 모으고 찌는 게 보였죠. 무릎이 한번 굽혀지면서. 근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내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오른쪽 다리가 날이 턴을 하는 것과 맞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더라면 투르소바나 스테파니아처럼 한 16에서 18프레임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멈춤 동작 때문에 여기가 이제 21프레임이거든요. 그럼 대충 보면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한 4프레임 정도가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에서 한 4프레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면 한 17프레임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어찌됐든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토픽이 됐던 유형의 플립을 보면 쭉 넘어와서 잘 보시면 턴이 완료됐을 때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인으로 한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중립으로 빠지는 형태거든요. 잘 보시면 토픽 지점에 몸의 중심선에 쫙 물리죠. 원래 토픽은 몸의 무게 중심에 와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몸의 무게 중심이 날로부터 충분히 빠질 만큼 빠져줬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릎은 중간에서 빠져서 오른쪽 다리가 토픽을 하고 오른쪽 무릎이 들어올 공간을 남겨놨다. 그리고 왼쪽 무릎보다도 날이 조금 더 빠져 있으니까 인엣지를 만들 수 있는 역학적 구조는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1프레임만 되어도 유형은 인엣지가 가능한 수준의 상태는 만들었다. 그런데 중립이죠. 이게 요렇게 발목이 꺾여서 중립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김채연, 신지아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우리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저 상황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 왼쪽 무릎이 날보다 더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각도상으로는 인이 되는 각인데 발목 때문에 중립이잖아.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를 눌러서 인엣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동작을 김채연이나 신지아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눌러서 인을 만들 때가 있어요. 눌러서 인을 만들었는데 테크니컬이 엣지 판정을 그대로 어텐션을 줘버린다던가 또는 안 눌렀는데도 엣지 판정을 안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테크니컬의 판정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선수들이 이거를 매번 안 해. 토픽과 날과의 좌우 간격을 이 정도 만들었으면 굉장히 훌륭한 밸런스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선에서 인엣지가 돼야 돼요.
점프의 전체적인 타이밍적인 요소는 잘 왔는데 마지막 한 끗이 모자랐던 거죠. 그리고 김채현 신지아도 이럴 상황에서 김채현 신지아가 이 간격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눌러서 인엣지를 만드는 걸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016년 종합선수권 갈라에서 유영의 경우 러츠의 밸런스가 꽤 잘 왔고, 근데 잘 보면 딥 아웃엣지가 아니죠. 중립 근처죠. 중립에서 얕은 아웃엣지고요. 플립의 경우는 아슬아슬한 중립이고, 그러니까 플립 인엣지가 될 뻔한.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제가 봤을 때 유영의 커리어 내내 러츠와 플립의 엣지 밸런스는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이 좋았던 밸런스에서 그 이유를 보시면 다시 늘어나요. 이렇게 23, 28, 29, 29. 왜 그렇습니까? 딱 보면 팀 이동했죠? 그러고 커드살코 연습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늘어나요. 잘 보시면 이 앞에 토픽 높이가 낮아지면서 프레임 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커드살코를 연습하던 당시로 넘어가면 다시 프레임이 올라가요. 다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2017년 요때 오면 또 한번 좀 프레임이 줄긴 하는데 여기서 또 코치 변경이 한번 생기죠? 그러면서 또 프레임이 또 낮아집니다. 이제는. 이건 뭐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커드살코 연습을 좀 접고 플립 엣지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토픽 높이라던가 토픽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거든요. 딱 보이잖아요. 흐름이. 2016년 종합선수권 즈음까지 토픽 높이가 낮아지면서 소요 프레임이 줄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최영경 팀 옮기고 커드살코 연습하면서 다시 늘어났고 30프레임 근처로, 그러다가 또다시 줄어들죠. 20프레임 초반으로. 그죠?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하나의 흐름.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게 한 2년을 건너뛰어서 2018년 종합선수권을 보실 건데 요때가 이제 공식 연습 2일차 프리거든요. 요때쯤 오면 또 점프가 바뀌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2번 구간에서 시작해서 나를 살짝 놓고 토픽 높이가 더 낮아졌죠. 훨씬 더. 진짜 낮아진, 진짜 제대로 된 낮고 빠른 토픽이 이제 여기서부터 보입니다. 5학년 때하고 중학교 1학년 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신체 능력적으로. 이제는 더 낮아진 토픽에서도 3회전이 된다. 그리고 몸의 중심선 라인에서 있고요. 아웃엣지 딱 이제 러츠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그 틀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도약 방향도 7시고, 그런데 이 이후에도 유영은 러츠를 뛸 때 도약 방향이 7시였다 5시였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스케이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플립이 역대 가장 짧은 프레임이 소요된 플립이거든요. 잘 보시면 쭉 가서 그나마 딜레이가 적죠. 그죠? 여기서 토픽 높이도 낮고, 근데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하는 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짧았다. 역대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금 턴이 완료되고 나서 다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약간 이런 각인데 지금 거의 보면은 한 지금 여기가 12시고 여기가 6시라면 지금 이거는 거의 8시 정도? 8시나 8시 30분 방향 정도 같거든요. 느낌이. 허나 투르소바를 보면 이렇게 자 턴이 딱 완료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향이 6시고 여기가 12시라면 지금 다리가 향하는 방향 거의 7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상체와 오른쪽 다리가 많이 돌아가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이 향하는 방향과 몸이 향하는 방향의 이격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데 유영의 경우는 많이 크죠. 날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몸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유영이 투르소바나 스테파니아보다 토픽이 느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제가 김연아나 아사다마오를 비교할 때도 그랬지만 김연아가 아사다마오보다 뛰어난 부분이 여기와 여기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유영의 경우는 여기 움직이고 여기 움직여요. 좀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유영의 경우는 지금 현재 날이 요 방향일 때 발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투르소바였다면 한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죠. 그리고 가면은 여기서 인에서 인이 유지가 안 되잖아. 그래서 중립으로 빠지죠. 그리고 토픽이 어디에 되냐면 지금 살짝 아웃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중립인데 이제는 좌우 간격이 없죠. 그리고 무릎도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좋은 밸런스는 2016년 종합손수권 갈라에서의 플립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발목 이것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픽이 좀 더 제대로 된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 나가줬다면 토픽에 쓰여진 프레임이 조금 더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프레임이라는 거는 빠르게 찍은 건 맞지만 충분히 날과의 좌우 간격을 벌리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쯤 오면 더 이상 유형의 러츠는 딱히 볼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봐도 일단 체형 변화가 꽤 왔죠. 그러나 신체 능력이 되니까 사실 그런 건 사소한 거거든요. 이 정도 신체 변화를 못 버틴다. 그건 그냥 신체적으로 피지컬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2, 3번 구간에서 짧고 빠르게 찍어서 아웃 엣지 됐어요. 근데 얕은 아웃 엣지죠. 뭐 이거는 됐고, 자 7시 방향이었고, 플립의 경우는 이번에는 아까 공식 연습 때는 좀 어땠어요? 좌우 간격을 못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 플립을 보면 턴이 되고 이 오른쪽 다리가 보면 멀리 넘어가죠. 멀리 넘어가서 좌우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테크니컬이라면 러츠 아웃 엣지 인정해 줄 것 같고요. 얕은 아웃 엣지. 플립은 여기서 멀리 보내서 한번 지금 잘 보시면 턴이 완료되고 아웃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립, 다시 아웃, 다시 중립 인이란 말이에요. 좀 골아파요, 이런 게. 중간에 멈춤 동작들과 뭔가 딜레이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동작들이 생기죠. 여기까지는 왔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봅시다. 이번에는 풀이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츠는 딱히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도 극단적으로 낮게 들죠. 진짜 낮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아웃 엣지죠. 플립 넘어가는데 여기서 딜레이가 훨씬 줄었죠. 과거에 비해서. 딱 그런데 좌우 간격이 없어요. 좌우 간격이 생각보다 조금 더 벌렸으면 좋겠는데 뭐 요정도다. 지금 유형의 플립은 후반부 러츠 역시나 낮은 토픽, 낮은 토픽이에요. 아주 낮은. 체다민이 이렇게 뛸 수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체다민이 이 정도의 낮은 토픽을 하면 3회전 못 채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일수록 더 정석적으로 뛰어야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형은 신체 능력이 되니까 사실 냉정하게 2, 3번 구간에서 이렇게 낮은 토픽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쓸 수 있는 건 신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던 자 이렇게 띄었고 뭐 대충 이렇게 보셨습니다. 유형의 지금까지의 모습. 유형이란 스케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갈 건데 뭐 정리를 할 것도 없죠. 이미 다 봤어요. 여기서 빠른 진도, 일관성 부족 뭐 이런 것들 다 내용 봤으니까 이건 빼고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유형이란 스케이터의 실력이란 부분에 있어서 깎아낼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력이나 기량과 무관하게 점프의 자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따지니까 제가 비판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방금 보셨던 2018년 종합선수권 때의 유형을 본다면 이때 유형,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때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트리플 악셀을 뛰기도 전이에요. 이때 유형을 타임머신으로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100% 컨디션의 김채연과 신지아가 아니라면 유형을 이길 선수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지금도 은퇴 안 하고 있는 현재의 유형은 어떤 상태냐? 피지컬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위권인 거야. 중1 때 저 때의 유형은 지금 시대로 오잖아요. 그러면 점프 구성을 좀 바꿔야겠죠.
러츠 2번, 플립 2번 다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트리플 룹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구성으로 클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신체적인 능력을 봤을 때 유형은 그거 다 소화할 수 있어요. 2018년 1월 종합선수권 때의 유형은 지금 시대로 와서 러츠 2번, 플립 2번, 트리플 룹 1번을 넣는 그런 점프 구성을 하고 클린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이기려면 풀 컨디션의 김채연, 신재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 전체의 스피드, 점프를 들어갈 때의 도입부 동작, 뭐 연계성, 준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놓고 본다면 얼마든지 유형은 종합선수권 우승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력적으로 유형을 형편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유형을 김예림이나 이문수보다 더 높게 봤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형이란 스케이터가 뭐 뛰어났느냐 형편없었느냐 이런 관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걸 통해서 선수가 성장할 때 피지컬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때에 무리하게 진도를 빼게 되면 어떤 부작용을 겪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또 이 선수가 고난이도를 뛸 건지 안 뛸 건지, 그 다음에 쿼드러츠까지 갈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점프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러츠와 플립이 엣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 반대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점프의 전체적인 사이즈, 크기, 타이밍, 리듬 이거는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수린의 예시도 들었던 거예요. 이수린이 2, 3 구간에서 낮고 빠른 토픽으로 트리플러츠를 뛰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4학년 때 트리플러츠를 뛰긴 했어도 뭐 솔직히 4학년이라기보단 5학년 다 돼서 뛴 것도 있지만 그게 됐잖아요. 피지컬적으로. 자, 그 다음에 플립의 경우도 그러면 작은 형태로 빠른 토픽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적에 이수린이 18프레임이 소요되었다 라는 거는 일단은 좀 희망적이죠. 최다빈의 경우나 유형의 경우나 이런 사태, 이런 상황들, 사례들을 봤을 때 이수린의 경우가 조금은 더 희망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 최예화의 경우도 트리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형이 보였던 것 같은 저런 개삽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예화가 트리플 러츠를 넘어갔는데 김채연 같이 큰 형태의 러츠를 뛸 거냐 아니면 작은 형태의 러츠를 뛸 거냐, 이거에 따라서 플립을 작은 사이즈의 플립이냐 큰 사이즈의 플립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러츠를 띄어서 아웃했지, 랜딩했네, 오케이, 이게 아니라고요. 고난이도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쿼드러츠를 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로 인해서 플립과의 엣지 구분이 원활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점프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우 머리야.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영상이 4번째 녹화거든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유형편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러츠만 다루고 할 거면 5분이면 끝날 건데 어떻게 하면 어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플립도 얘기하게 되고, 또 고난이도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영상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유형편은 이 정도로 끝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또 좀 일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피겨 영상이 아마 업로드 간격이 좀 다시 길어질 예정이에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 어린애들 잘 크길 바랍니다. 파이팅!